자, 입출금 자유로운 거 뭐가 있느냐?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 가면. 저축예금이라는 게 있고요.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MMDI라는 게 있고요. 당좌예금, CMA 이런 게 있습니다. CMA는 이게 종금사에 있는 거고요. 주로 종금사는 뭐 우리나라 이제 하나밖에 없죠.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증권회사가 이제 주로 CMA를 주로 다루죠.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예요. 현금 관리 계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금융계 있을 때 이걸 모계좌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냥 어떤 계좌를 두고 거기다 돈을 일단 넣어놓을 때, 물론 거기다 오래 두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거치식 상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들어가든지 채권으로 들어가든지 파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단기 운용 채권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모계좌라고 이제 뭐 많이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CMA는 이 증권사의 이제 모계좌고요. 은행에는 이제 MMDA라는 게 주로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보통 예금과 저축 예금은 뭐 가입 대상에 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 그러나 보통 예금은 연 2회 결산을 통해서 원금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연 2회면 6개월마다겠죠. 6개월마다 결산해서 그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저축예금은 연 4회, 다시 말해서 분기별 1회 결산을 통해서 원금에 가산한다. 뭐 그 차이 정도 있다고 보고요. 얘네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MMDA인데 은행에 있는 중요한 상품 MMDA 이거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오케이. D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D가 디파짓 아니에요. 디파짓. 디파짓은 예금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MMDA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기간이나 한도. 보통 기간이나 한도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세요.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잔액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컨셉이에요. 매일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잔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크기가. 그러면은 잔액이 1억일 때와 잔액이 10억일 때 똑같이 금리를 적용해 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더 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요 차등금리 적용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디파짓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특성은 뭐냐면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3개월 단위.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꼭 문제 많이 나옵니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MMDA. 당좌예금 잘 아시죠? 처음 기업들이 보통 법인이죠.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어때요? 사람이죠. 개인. 우리 같은 생물학적인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인. 그런데 나라는 개인이 그냥 이 앞에 라면 가게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체. 여러분들 거기서 소득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소득세에서 배웠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사업소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거기에 관련된 비용 빼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 그 다음에 뭐 여러 공제 빼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과표 나오죠.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액공제하고 그것이 이제 자진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세. 거기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뭐 근로, 연금, 기타 그거 한번 다 합해보세요. 덩어리가 얼마나 커지는가. 덩어리가 커진다는 자체는 이 누진세의 높은 세율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똑같은 라면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개인 사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법인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왜? 일단은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소득이 일정 부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 어쨌든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가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두 종류가 있다. 로서 자산 및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처 또는 특례거래처. 특례거래처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래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뭐 그런 거. 국가와 관계된 무슨 뭐 특수거래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하여튼 뭐 어떤 개인 사업이든 법인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당좌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 당좌예금 계좌를 하다 보면은 은행이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MA, 요거는 뭐 제한 없고요. 요거는 제한 없다고 실명의 개인 이거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요건 개인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CMA는 보통 기간이 1년 이내, 한도는 제한 없고요. 인출 시 원금 및 이자 지급하고요. 만기 후 인출하지 않을 시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어 예탁 기간이 연장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 이렇게 돈을 파킹하는데 증권회사 넣는 계좌가 CMA 계좌예요. 그 안에 뭐 CMA 계좌 안에 이렇게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CMA 계좌.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여기 있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는 그냥 이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자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RP라고 있어요. RP. RP. Repurchase. RP라고 있습니다. 환매체. 거기에 에브리데이 투자돼서 그 이자만큼 받게끔 돼 있어요. 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가만히 둬도 얘도 RP에 투자돼 있고 만약에 딱 여기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파생상품, 뭐 펀드, 뭐 신탁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모계자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모계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에요. 이건 그냥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내가 돈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징, 예금자 보호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금자 보호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게 예금자 예보라고 아시죠? 예보라고 하는데 일정 금융기관 일정 금액의 그 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이런 뭐 정기예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보호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는 우리나라 법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게 돼 있다. 한 금융기관당. 그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다 이제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나 증권사는 해주지 않는다. 증권사 부분은 해주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증권사의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보호를 무조건 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재원에 의해서, 뭐 다른 그 믿을 만한 담보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받는 것 못지않게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으로서 다 보장을 받고 있다면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 안 해준다, 큰일 났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회사의 상품 특징은 뭐냐면 예금자 보호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증권사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내가 합리적인 위험을 걸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고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까? 내가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쭉 보시고 증권사 요 비보 요거 또 이제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